조선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항상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면 후회를 남기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아닌 나는 없으면서 항상 부모와 형제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나이 들어서 몸과 마음이 아프면 그것이 너무나 허무하고 후회되는 삶이라고 많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주 하나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주를 살펴보면 곤명입니다. 여명이고 올해 50세 되겠죠? 자, 신금이 이 신월이면 여름이죠, 그죠? 근데 주변에 금금목 할 게 너무 많아요. 여기도 목, 여기도 목, 여기도 목, 여기도 목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죄다 신약한 사주예요. 이 천간으로 보면 이 재성이 왕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재성이 많다 보니까 재극인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없는 것이 뭐냐 하면 토가 없죠. 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에 아버지는 살아 계시지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또한 이분은 막내예요, 막내. 막내인데도 이 월지가 겁재격이잖아요. 겁재격. 자, 월지가 비견 겁재면 막내지만 큰딸 역할을 하게 돼 있어. 맞이 역할을 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젊었을 때부터 늘 근처에 부모님 집이 계셨기 때문에 항상 그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반찬이라든가 수시로 이제 용돈도 드리면서 부모에게 효도를 다했어요. 그런데 이 사주가 재극인된 사주잖아요. 그 또한 토가 없다 보니까 어머니와의 인연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5년 전에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남으신 거죠. 근데 이 사주를 보다시피 계속 금금목 할 게, 가지치기 할 게 너무 많아요. 형제간에도 한번 보면 이 지장간 속에 경금이 있죠, 그죠? 여기에 간목도 있고 을목도 있잖아요. 각경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 중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형제들이 있다. 근데 누구냐 하면 언니예요, 언니. 언니가 몸이 안 좋아서 일찍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근데 그 밑에 조카가 있었어요. 그 조카를 딸처럼 이제 키워온 겁니다. 거기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바로 옆에 아버지를 두고는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반찬이라든가 안 그러면 병원에 갈 때마다 이렇게 모시고 다녔답니다. 천간에 재성이 왕하면 사실은 인덕이 없습니다. 사람의 덕을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잘해주고도 고마움을 모르더라 그 말이죠. 그렇게 아버지께 매일같이 반찬 해드리고 병원도 따라가주고 용돈도 드리고 했건만 아버지가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 아유 우리 딸 너무나 수고 많다. 고맙다 딸아. 이렇게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나 냉정하고 당연함에 빠져있더라 그 말이죠. 또한 아까 조카를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조카에게 그렇게 신경을 썼는데 그 조카가 이제 20대가 훌쩍 넘어가면서 뭐 조그마한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가 감정상 크게 상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그 뒤로부터는 내 몰라라 방관하고 전화도 받지 않고 그렇게까지 갔답니다. 이게 열심으로 키웠지만 내 마음 같지 않더라 그 말이죠. 아버지도 그렇고 이 조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이제는 많이 허해지고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너무 이제는 약해진 상황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사주 자체가 이렇게 금금목 하다 보면 내 기운이 많이 뺏기잖아요. 그래서 건강상도 별로 원래가 좋지 않아요.
거의 다 수생목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목생화로 정관이죠. 내 남편이 열심히 사회에 나가가지고 돈을 너무너무 열심히 벌어다 주고 부지런하더라. 그게 너무나 감사하다 그 말이죠. 자식 자리도 괴사하기 때문에 이 자식 역시도 똑똑하고 내 역량껏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몸도 마음도 지금 거의 바닥을 찍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올해 갑진년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한 대운도 이제 50부터 이제 40아버니까 50부터 바뀌어진 거죠. 그죠? 편인입니다. 편인. 편인이 토국수, 식신을 극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도식이다. 도식은 뭐냐 하면 부지런히 수생목 하는 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제 좀 쉬어라. 휴식을 취하라. 쉬고 싶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갑진년에는 내 몸도 너무 힘들어지고 또한 신금이 진을 만나면 이건 육체를 쓰는 게 아니라 내 정신을 쓰는 거죠. 마음을 쓰는 거고 아이디어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내려놓게 되어지더라. 근데 이제 저한테 문의가 온 게 그렇게 해도 좋은 건지 안 그러면 열심히 또 사회생활로 뭐라도 벌어야 되는 건지 라고 물은 겁니다. 벌면 안 되겠죠. 올해 갑진년에 이분이 도리어 밖에 나가서 돈을 번다고 하면 이 몸이 망가집니다. 분명히 병이 나요. 몸이 망가지면 마음도 마찬가지겠죠. 또한 여기 묘신이 기문간살이잖아요. 이 자체가 늘 예민합니다. 초조하고 뭔가 좀 안 달라고 불안한 거죠. 이 불안하고 예민한 것을 누구한테 자꾸 전하느냐 하면 내 남편하고 내 자식한테 관여를 하더라. 그러면 자식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뭘 하지 마라 통제하다 보면 자식이 힘들어진다 그 말입니다. 내가 과거 쪽에 어릴 때 공부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내 자식만큼은 좀 가르쳐야 된다 하다 보니까 어떤 때 좀 강요가 들어간다 그 말이죠. 우리 부모 마음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또 이런 마음도 있어요. 내 시대 때 내가 못한 거, 안 해본 거를 내 자식이 꼭 사회에 나가 성공해서 떳떳하게 뭔가 내가 못한 것을 좀 채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좀 강요와 억압이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라나는 애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내 인생을 제대로 못 산다 그 말이죠. 그게 나중에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잘한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뒷바라지 한다는 게 칭찬해주고 그리고 너무나 아닌 행동 때는 딱 부러지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적절한 조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 몸을 챙기고 내 공부를 해야 되지 자식한테 관습하고 남편한테 관습하는 순간에 다 힘들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이 편인운도 내 공부거리, 내 공부운이 들어왔잖아. 내면을 다지면서 내 안에 마음 공부를 크게 해야 될 시기가 왔고 이제 쉬어가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그런 공부도 하고 자격증 공부도 해서 앞으로 살아갈 길을 모색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항상 스스로가 근근목 하다 보니까 그냥 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집에 있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도 스스로가 또 내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겠다. 내가 내 몸을 너무 써서 내가 힘들어진 그런 결과물이다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는 남은 인생, 나를 위한 생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시간, 주어진 이 시간에 좀 쉬어가면서 나에게 충전을 해야 돼. 충전하는 시간이다. 여가도 즐기고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려가면서 내 공부를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즐겁고 재미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몰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나이 먹어서 내 마음의 후회와 공허함만 남을 뿐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사주에도 도식운이 있고 도식이 있다면 한 발짝 좀 쉬어가면서 내 안에 충전을 하고 새로운 여정을 또 갈 수 있는 방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